안녕하세요. 대기업에서 항공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. 자, 오늘은 꾸준한 외형 성장으로 인해서 추세 전환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제주항공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. 구체적으로 저희가 어떠한 부분 때문에 외형 성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지,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떠한 대응 전략을 좀 짜는 게 좋을지까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. 딱 5분만 집중한다고 생각하시고 지켜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이번 시간 일단 제저항의 좀 큰 리스크 중에 하나였죠. 이런 유가인데요. 이 유가 하락에 대한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. 그 이후에 제가 앞서서 꾸준한 외형 성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이런 외형 성장 중에 중국 좀 눈여겨볼 만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중국 노선 확대,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마지막으로는 긍정적인 전망을 다소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부진한 주가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유와 대응 전략까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. 매출 원가의 30%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항한테 좀 굉장히 큰 이런 원자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. 이런 유가가 최근에는 그나마 좀 안정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렇게 되는 구체적인 이유가 일단은 제가 항상 걱정했던 이란과 이제 이스라엘 여기에 대한 전쟁이 조금은 리스크가 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이렇게 소강 상태로 접어들면서 이제 홍해 운항도 좀 정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국제 유가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WTI 같은 경우에는 한 82달러대를 좀 유지하고 있고, 브렌트 같은 경우에는 한 87달러 정도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전망은 나왔습니다. 바로 이 원유를 거래하는 펀더멘탈이 중동에서 약간 안정되는 쪽으로 기울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하면서, 골드만삭스에서는 이제 가격의 성반영된 지정학적 위험 프리미엄이 완화되면서 몇 달 안에 5에서 10달러 정도 유가가 하락할 것을 내다봤다라고도 했습니다. 뭐 이러한 전망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부분 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육가적인 측면을 계속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또 유가를 볼 때 하나 더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. 바로 달러인데요. 보통 유가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이 원유 거래를 달러로 하기 때문에 달러가 비싸지면은 원유의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됩니다. 근데 이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 이 달러 지수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원유에 대해서 좀 소비 심리 위축이 되면서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이러면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. 하지만 여기서 좀 저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이런 환율적인 측면인데요.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환율은 리스비라던가 아니면 이 구매 비용, 그리고 이 유가를 지급하는 비용을 이제 달러로 지급하기 때문에 이 환율을 좀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려서 현재 환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좀 부정적이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유가 그리고 이제 환율을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, 얘네 둘이 조금 중요한데, 일단 구체적으로 보면은 제가 좀 대한항공 사례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일단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이제 환율이 10원 오르면은 좀 270억 원 정도 손실이 나고요. 유가 같은 경우 이제 1달러 오르면은 이 400억 정도 손실이 납니다. 따라서 이렇게 대형항공사 기준이긴 하지만 제조항공도 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인지하면서 저희가 함께 계속해서 이런 추이 좀 지켜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이제 리스크적인 측면 좀 축소됐다는 내용 함께 살펴봤고요. 이제 앞으로 그러면 또 어떤 외형 확장을 하는지, 어떤 분들 기대해 볼 수 있을지 함께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 중국 많이 뜨고 있죠. 중국의 관광객, 그리고 저희가 가는 중국으로 여행 가는 항공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, 일단 한중 여객이 641%나 좀 폭증을 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인데요. 이게 좀 대단한 수치인 게, 저희가 코로나19 전과 좀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 70% 가까이 회복한 수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이러한 모습 때문에 제주항공 같은 이제 항공사들이 전체가 다 중국 여객 수요를 잡기 위해서 증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. 그럼 구체적으로 어떠한 수치로 좀 증가가 했을까요? 좀 함께 지켜보시면요. 일단 1월, 3월 이 1분기에 국내 항공사들이 수송한 한중 여객 같은 경우는 286만 명 정도이고요.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동기 대비 641%좀 폭증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월별로 좀 본다고 하시면 1월에 87만에서 2월에 100만으로 큰 폭으로 늘어났고요. 3월에도 97만 명으로 좀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, 통상적으로 1월과 2월이 좀 극성수기이고 3월은 조금 덜하다는 것을 제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매우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한중 여객이 늘어나고 있을까요? 여기에 대한 이유는 바로 저희가 두 가지의 이유를 좀 꼽아볼 수 있겠는데요. 바로 하나는 상용이고요. 두 번째는 관광입니다.
이 두 가지의 이동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. 나 상용 노선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출장이라던가 아니면 공무 등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노선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러한 상용 노선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. 여기에 더불어서 관광도 늘어나고 있는데요. 최근에 중년층 그리고 이 중장년층 분들이 관광 노선 수요를 좀 증가하면서 이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지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주항공에도 매우 긍정적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. 거기에 대한 이유, 바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주항공 같은 경우 중국 노선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. 일단 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면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1분기에 이렇게 8개였던 한중 노선을요 4월에 13개로 이렇게 좀 확대를 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이제 일주일당 운항 횟수로도 한번 살펴보면 기존 34회에서 57회로 이제 대폭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따라서 이러한 중국 노선 본격 확대를 하면서 제가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의문점이 들 수 있습니다. 그럼 계속해서 이렇게 한중 노선의 회복세가 더 강해질 것이냐, 여기에 대한 노선에 대한 수요가 계속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 좀 염두에 두실 것 같은데, 여기에 대한 내용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. 일단 저희가 작년 3월의 기사를 좀 살펴보면 이 한국과 중국 이렇게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좀 회복을 합의를 하면서 운수권 수에 따라서 노선 증편하는 이런 모습도 많이 보여줬죠. 이러한 모습 때문에 이제 저희가 봤을 때 당분간은 이런 한국과 그리고 이제 중국의 노선 회복세를 이어질 것으로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. 첫 번째로 항공의 수요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데다가 현재 한중에 대한 운수권도 상당히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. 이 운수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외국 정부와의 회담을 통해서요 운항 횟수를 정하고 그리고 그 횟수 내에서 항공기를 띄울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. 중국은 운수권이 있는 지역만 오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운수권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따라서 이러한 운수권 여유 있다는 것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마지막 좀 정리해드리면 관광 노선 탑승률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 일정 부분 회복을 하긴 했지만 아직 30%에서 40%인 것도 있는 만큼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제 증가하는 것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. 이 한중 관광수가 회복이 된다고 한다면 여객수가 더 증가하면서 제주항공의 실적적인 측면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부분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. 여기까지 제주항공의 이제 구체적인 저희가 외형 성장 내용들 함께 짚어봤고요. 차트적인 부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차트를 보시면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 최근에 굉장히 우려들이 많았습니다. 지금도 우려가 완전히 없었다고는 할 수 없겠죠. 바로 이 유가적인 측면이라던가 아니면 현재 달러가 강세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. 따라서 이렇게 좀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. 이 부분에서 좀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좀 수요가 돌아올 수 있을까, 견인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제주항공 같은 경우 좀 차트를 크게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앞서 상승을 좀 많이 했습니다. 보시면 상승을 했는데 그때 수급적인 주체를 좀 본다고 하시면 이 연기금이랑 기관계에서 좀 많이 매수된 모습을 보여줬죠. 최근에 보면은 뭐 이제 AI가 좀 커지면서 AI발 반도체라던가 이런 쪽 좀 수급이 쏠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수급적인 측면 돌아올 수 있을지, 돌아오면서 다시 한번 추세가 전환될 수 있을지 함께 좀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.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수요적인 측면과 함께 긍정적인 이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전에 저항을 받았던 이 장기 이평선 60일선을 돌파할 수 있을지, 돌파 후에는 이 매물대 돌파와 함께 저희가 이 전에 지지 저항을 받았고 장기 이평선 241선과 얽혀져 있는 여기 이 부분들에서 저항을 받을지 돌파를 할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. 만약 리스크적인 측면 아니면 수급의 부진 이런 내용들이 좀 가시화가 되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좀 차트를 크게 보면은 이 부분들에서 일단 지지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지켜보시고 하방으로는 저 전문가 좀 열려 있다는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제주항공의 리스크적인 측면 축소 그리고 앞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 함께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.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